수급 일부 천정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충분인데요. 꽃샘추위가 크게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낮에는 또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상승이었습니다. 계속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애플이 배당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또 미국에서 발표된 주택지표도 안정세를 보인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이미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어제 코스피는 사흘 만에 오르면서 2040선을 회복을 했었고요. 삼성전자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보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05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한 2047선에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0.7% 더 오르면서 126만 9천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격대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까지 모두 강보합권 내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이 한 1.6% 정도 비교적 좀 크게 조정을 받는 가운데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540포인트, 어제보다는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로 등락이 엇갈리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반도체가 한 1% 남짓 오를 것 같습니다. (3월 20일) 화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플러스 출발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성기 팀장님,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0.04% 상승한 2047선에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은 그 시총 상위주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그 어저께 미국 지표 같은 경우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어제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 측면에서 대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들 보였지만 일단은 매수량에서는 굉장히 줄어드는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시총액이 큰 종목들로 외국인들은 좀 이렇게 몰려드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그 기관들은 좀 다른 양상들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 보였고 일단 중소형주로 전반적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들 보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그 수급 상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이 지금 현재 한 25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 보험에서 지금 한 16억 원 정도의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역시나 그와 더불어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한 77억 원 정도의 역시나 순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또한 지금 한 95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세 주체가 전부 다 오늘장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들이 일단 그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매도해서 주체들은 전부 다 좀 매수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는 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상승 종목 수가 좀 월등히 많은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 수는 한 305종목 정도에 달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수는 한 239종목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서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일단 은행 업종과 오늘 철강금속 업종들이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각각 0.5% 그리고 0.6%로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종이 0.3%대의 상승세 그리고 의료정밀업종이 역시나 0.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흐름 초반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 0.27%의 지금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좀 0.4%대 강보합권으로 좀 출발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일단 그런 점들이 그 업종 자체에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업종들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비금속 광물 업종이 한 0.27%, 28%의 하락세 그리고 전기가스업이 0.25%대 역시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업 또한 0.16%대의 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 장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어제 그 유가가 급등하는 1%대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화학주도 최근에 그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화학업종 지금 0.17%의 그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좀 눌려 있었던 철강 금속 업종의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2포인트 상승한 2046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 초반부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상승 반전이 됐고요. 2050선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1.18포인트 상승한 541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살펴보죠. 코스닥 시장 봐주십시오. 네, 코스닥 시장 또한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현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은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0.3% 상승한 541선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기관들이 굉장히 좀 코스닥, 그러니까 중소형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수는 코스피와는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상승 종목수가 무려 560 종목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수 같은 경우는 277 종목, 그러니까 거의 강세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작업이 퍼지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그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일단 보게 되면 종이 목재 업종이 오늘 장에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선과 관련된 그런 어떤 테마들이 좀 다시 한번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 음식료 담배 업종이 1.1%대. 근데 여기에 속해 있는 건 음식료 담배 업종들은 아닙니다. 좀 테마성 종목들이 몇 종목 이렇게 업종에 잘못 좀 속해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완성차 업체들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더불어서 지금 운송장비 부품주가 지금 0.9%대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앙문화 업종 같은 경우도 0.9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그리고 섬유 의료 업종들이 각각 0.6%대 그리고 0.32%대 역시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역시나 그 부진한 업종들도 코스닥 쪽에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코스피보다는 부진한 업종이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비금속 업종이 0.29%대 그리고 거의 0.3%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컴퓨터 서비스가 0.26%대 그리고 금융이 역시는 0.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는 그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은 부진한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린 순간 지금 기계장비 업종이 하락 전환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0.05%대 약보합권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서고, 코스닥 그 수급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마이너스 5%대 5억 원의 지금 외국인들이 그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가 역시나 5억 원의 좀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 시총 상위주들이 역시 오늘은 부진합니다. 셀트리온이 0.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서 다음도 역시나 0.5%대 하락세, 그리고 CJ오쇼핑이 0.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지만 시총액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중소형주로 좀 매기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 앞서서 어제 주셨던 테크인부터 다시 한번 점검 받겠습니다. 어제 1.78% 오르면서 종가를 찍었고요. 오늘도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는군요. 네, 테크인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의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장비 업종이고요. 역시 이제 그 한국전자와 하이닉스자의 수혜, 그리고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의 진출 선언,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 반영돼서 현 주가한테 충분히 좀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이고, 역시 주가 수준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개혁적으로 제가 예상 목표가 9,300원까지는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점검해 주셨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한진중공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둘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긍정적인 올해 모멘텀을 다시 한번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역시 이제 영도조선소의 노사 분기로 인해서 수도 공백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도조선소의 또 IPO, 프리 IPO가 예정돼 있고요. 뭐 기업 가치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뭐 노사 분기로 인해서 1년 동안 뭐 수주가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양호한 수주 실적은 지금부터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이고요. 지난 3분기 기준 지금 주당 순 자산 가치도 4만 원대가 넘습니다.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 조선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진중공업은 강세를 못 보였는데 특히 후발성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최근에 만들어놨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북한 배후부지. 최근에 인천의 북한 배후부지가 용도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이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중공업 지역과 상업 지역으로 되면서 자산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그 북한 배후부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자산 가치 승인 부분, 이런 증대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한진중공업이 컨테이너 수주를 있었습니다. 뭐 저희 공시 답변이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수도조선소가 협상 중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뭐 다시 한번 지금 주가 수준 뭐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3월 8일 이후에 이번 달 8일 이후에 62만 7천 주 누적적으로 수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매매 전략 듣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2,500원대, 23,000원 이 밴드를 설정해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목가는 25,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사이에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오늘 공략주는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달러원 환율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흐름 봐주십시오. 네, 오늘 환율은 전일 대비 40전 하락한 1121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밤에 뉴욕 여는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뭐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모습, 언급들을 하면서 QE3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여는 총재가 아니고 뉴욕 여는 총재는 FOMC에서 결정권이 상당한 그런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QE3 기대감이 좀 많이 희석됐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달러의 약세, 뭐 유로화의 강세를 이런 촉발시키는 요인이 작용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리스에서의 CDS 지급이 완료가 됐다라는 이런 소식, 그리고 독일의 국채 대비 이탈리아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유로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적어도 유로화가 1.3에서는 지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점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가 계속해서 워낙 강세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이 물론 주식에서의 차익도 물론이거니와 환시장에서의 환차익도 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일부의 의견들이 제기가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달러와의 원화의 강세를 지지할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배당금 결제 수요가 마무리가 되면은 원화 강세가 재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120원에서 1130원 사이에 등락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학습적인 효과로 인해서 1120원대 초반에서는 결제 수요가, 1130원대 부분에서는 내고 물량이 계속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축소돼 그런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환시장 움직임 봐주셨고요. 이어서 채권시장도 흐름 봐주십시오. 네, 채권시장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선물 전일 대비 6틱 하락한 103.69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국채선물을 순매도하고 단기물인 통한채를 매수하면서 듀레이션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듀레이션이 축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중기물과 장기물의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 금리가 크리티컬 레벨을 상향 돌파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이슈가 지속될지 조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 3년물 기준으로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약 40bp 정도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적정 스프레드가 40에서 50bp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가능성이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적정 스프레드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까지 일본 증시는 5일 연속 상승을 보였었고요. 8개월 내 최고치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엔저의 현상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유럽 재정위기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아지고 있죠. 특히 엔화는 일본은행의 물가 상승 목표 요인으로 지속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저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로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때문에 이제 미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일본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로 시중의 유동성을 상당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엔화 약세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도 함께 좀 엮어주십시오. 일단 일본 산업에 미칠 영향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3월 결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3월 결산이 일본 기업들에게는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의 목표 환율이 이제 70엔대 후반에서 이제 80엔대였던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 장부상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착시 현상이긴 하지만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보다는 이제 화학 관련 발전 화학 발전 이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원유 및 가스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한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원자재 수입과 관련해서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국내 수출주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라기보다는 한일 간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의 이익이 훼손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이제 해당 업종의 매출이 영향이 적을지라도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다는 점은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수출 경합도가 높은 업종은 이제 화학, 조선, 자동차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T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다의 경쟁 구도 탈락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엔저 문제하고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본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수준은 2에서 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1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현대 기아차와 비교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달러당 100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엔이 이제 75엔까지 내려갔었죠. 요때 이제 동남아 등에 공격적으로 진출했다는 부분도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다른 국가에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출했을 때는 비용은 낮고 향후 이익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일본 기업에 대항하여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로 판가름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저라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수익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지진 이후에 원유 및 가스 수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했던 거고요. 이런 원자재 수입과 관련해서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요 엔저라는 게 이제
그 국가의 인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만히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은 적고요. 일단 3월 결산이 끝난 후를 보셔야 하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 유로 문제가 해결이 돼가면서 그 유로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최근 며칠간 이제 그 엔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84엔, 83엔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뭐 상당 부분 지속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그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일본 증시는 춘분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했고요. 엔저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애플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600를 넘어선 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3월 20일 화요일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연고점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기분 좋게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7.9포인트 상승한 205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어제 기관의 순매도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3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 외국인도 9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54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540선이 돌파했는데요. 수급 상황은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6억 원 정도, 외국인이 14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6%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띄고요. LG화학이 1.2%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8%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신한지주는 0.4%, 하이닉스 0.3% 상승한 모습입니다. KB금융도 0.69%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다음까지 파란불 켜고 있고 서울 반도체가 1.5% 상승한 모습입니다. 포스코 ICT가 1.4%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SFA도 0.7% 강보합권에, 젠백스는 1.8%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2050선을 회복을 한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엿새 연속 주식을 사주기는 한데 매수량이 크지는 않은 상태고요. 기관의 매수가 장 초반에 좀 들어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분석을 해봐야겠고 체크 포인트를 짚어봐야 할 텐데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에 눈에 띄는 특징주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시장이 상당히 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테마주 하나 오늘 또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대오 AL입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철도 관련주인데 오늘 지금 보면 거의 상한가를 형성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철도 관련주 하면은 대오 AL이라든지 대하TI라든지 하이로코리아는 많죠. 근데 보통 움직이는 걸 보면 대오 AL이 상당히 좀 선두에 서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 두 가지 호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철도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호재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사우디 도시철도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인도 관련해서도 이 참여 가능성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 오늘 한 가지는 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열차 보면은 코레일 측에서 지금 새마을호를 신규 제작은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새마을호를 대체할 수 있는 두리오라는 어떤 그런 철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관련주가 좀 타이밍이 붙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 대우 ALN 종목은 대표적인 알루미늄 판재 업종으로서 대표적인 철도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실제 그리 가시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철도 관련주들은 약간 좀 작은 회사들이 많고 테마성으로 좀 움직입니다만은 만약에 수주가 되고 실제 됐을 때는 회사가 조금 성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타 테마보다는 한번 오르고 나서 팍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할 건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밑에서 조금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또 매집해 두면은 적절한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잠깐 돌아가겠는데 예.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면 오늘도 한 4.48포인트 상승한 2050포인트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지겨운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 그래도 순환매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까지 눌려있던 철강이나 화학 업종에 대해서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겠고, 여전히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잘 반등 이후에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주 초반에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해외 시장으로 잠깐 돌아보면 어제 애플 주가가 아마 미국장을 글쎄요 좀 견인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애플의 종가가 601달러 1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애플이 배당을 안 한 걸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을 했는데 애플의 배당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배당금 규모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데 한 2.6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배당금하고 자사주 매입을 합치면은 한 50조 원을 시장에 푼다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만큼 애플의 배당을 가지고 미국의 주가가 반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애플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애플의 성장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지금 삼성전자 227만 원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애플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미국 기술주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요. 지금 보면은 그 국내 증시가 오늘은 사실 그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주하고 철강주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닌데 중국의 부동산 침체 이야기, 그 위축 우려가 자꾸 시장을 좀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어저께도 보면은 중국 상해 지수는 조금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홍콩 지수가 좀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투자 심리호조는 위축됐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은 사실 국내 증시의 훈풍보다는 조금은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증시다 보시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그리스 문제라든지 미국 쪽 문제를 봤을 때는 이번 주는 확실히 시장이 미국의 경제 지표를 많이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국내 사실 다시 돌아오면은 사실 지금 증시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삼성전자 그 강세 효과가 사실은 자꾸 제가 눈을 가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눈을 가린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강하고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여타 섹터들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흐름 쪽에서 오늘 장만 본다고 해도 사실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도 사실 어저께만 하루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양매수 들어오는 업종이 정유주를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금속 업종이 좀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이 오랜만에 다시 자동차 업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팔반 쪽에 상당히 어려운데 큰 흐름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 그래도 지금 시장 한 2050포인트 이상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 지수를 잡아주고 있고요. 최근부터 약간 움직이는 게 금융 트로이카가 움직였습니다. 금융 트로이카라는 것은 건설주, 금융주, 증권주를 말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철강이라든지 화학기계 같은 건 조금 약하죠. 그러면 자금 흐름 자체가 과연 여기서 2100포인트까지 땡길 수 있는 모멘텀 뭘까를 판단해 보면 역시나 시장은 조금 해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강세 속에서 산업재가 아닌 자본재 섹터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업종을 좀 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 자본재 간단합니다. 산업재라는 거는 화학이라든지 철강, 기계업종을 산업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본 같은 거는 어떤 자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소재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철강이나 철강업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철강업종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동국제강을 본다 그래도 사실 오늘 한 24,300원 정도까지 반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아직은 중국의 수요 부진이 제가 글로벌 증시에서 약간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는 상당히 악재도 많고 호재도 많습니다만, 호재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강세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연초 들어서 글로벌 증시에 호재다운 호재를 못 줬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가시적인 시장에 호재를 뿌려주는
일이. 중국이 사실 호재를 뿌려준다는 것은 긴축 완화,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환호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 그것은 바로 화학과 철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은 올라가는데 이 섹터가 못 올라간다고 바로 손절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지겹지만은 저는 조금 보유하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 의견부터 여쭤봤고요. 이성규 팀장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로 한번 짚어볼 것은요. 일단 그 국제적인 그 달러 강세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그 달러가 강세 기조를 어느 정도 이루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FED에서 그 아무래도 양적 완화의 발언을 안 한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달러 강세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 미국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소비 대국이고 또 유가에 대한 소비도 엄청 많은 나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 강세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어느 정도 그 물가 압박을 좀 완화준 상태로 좀 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 자체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경기 지표들, 그러니까 주택 지표 같은 경우야 뭐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소비 지표 자체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달러 강세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장하고 이제 같이 뭐 동조화되기도 하고 아니면 디커플링 되기도 하는 그런 양상들은 보이는데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미국 지수가 13,000포인트 올라갔으면 우리나라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이어졌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가에 대한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만큼 타격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수 자체는 미국의 지수를 못 따라가는 것이 좀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조건적으로 그 달러가 또 이제 강세 기조를 이뤘을 때는 한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그 조정 요인으로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상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국 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모기지금리랑 그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그런 금리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기지금리가 메리트는 훨씬 더 크다고 보였고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쌉니다. 근데 그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역시나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미국의 주택시장을 회복을 시키게 된다면 일단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 자체는 안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 포인트 자체는 이제 그런 겁니다. 미국 장이 무조건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장이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미국이 경기 회복을 했을 때 그 소비 자체는 우리나라에 좀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달러 강세도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체크 포인트 들어봤고요. 잠시 증권사 리포트 보고 가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업종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관심 업종 흐름과 함께 전략까지 짜주십시오. 예, 일단 이제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달러 강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달러 강세와 관련해서 좀 업종별로 좀 희비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달러 강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확대 공급 정책을 피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영국은행이나 일본은행이 양적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유럽중앙은행은 1차 LTRO에 이어서 2차 LTRO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지전율을 인하했고요. 노르웨이나 브라질,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너나 할 것 없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통화인 달러와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달러와 강세는 이제 미국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미국 경기가 민간 고용 회복세와 더불어서 지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그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달러화는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일 텐데요. 달러가 강세로 갈 경우에는 상대 통화인 엔화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이어간다면 상대적으로 국내 수출업체들한테는 불리한 구도가 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엔화 약세 가장 영향권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국내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업종들은 그 일본이 지난해 좀 상당히 힘들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회복되는 영향이 있고 이 영향 속에서 엔저 영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한테는 좀 불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 일부 그 부품 업체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부품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환율 효과로 그 같은 약세에도 불구하고 IT 업종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 IT 업체들은 원가 경쟁력이나 기술력에 있어서 일단 국내 업체들보다 열의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디램 반도체 기업인 엘피다는 이 법정 관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율 효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엘피다 파산 이후에 어떤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이익, 게다가 1분기 실적 지금 프리뷰 기간인데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이 지금 IT나 금융 몇 가지 업종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IT가 상대적으로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2050포인트 내외에서의 등락 과정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단 대형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이끄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일단 프로그램 쪽으로 매매가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대형주 중심의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다가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프리어닝 시즌인데 프리어닝 시즌에서는 어떤 업종이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의 컨센서스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업종별 전략 짜주세요. 예, 오늘은 한 시가총 1위부터 한 20위까지 대표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목표가를 별로 정하고 있지 않죠. 증권사별로 어떤 뭐 한 140만 원, 160만 원까지 보는 데가 있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강세 효과는 그 목표가만으로 가기보다는 어떤 유동성도 있고 시장 대표 주식으로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실적 대비해서 실적만큼 실적치가 5조 3천억이 만약 나왔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회사의 목표가는 130만 원이 훨씬 넘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역시나 시장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 단기적인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 어떤 그 편입에 못 시킨다 그러더라도 항상 지수를 같이 보시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편입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휴가원가로 가장 잘 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투자 의견 같이 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10만 원 가격대로 오게 되면은 지수는 단기적으로 차익 욕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 가고 오늘 헤드라인에도 삼성전기 10만 원 돌파란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입니다. 하여튼 간에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강세 효과는 부품업사를 할 수 있는 삼성전기의 강세 효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걸 추적 전략이라고 해서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못 사는 개념을 삼성전기로 커버하실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10만 원 정도에서는 향후 목표가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10%의 추가 수익률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삼성전기는 최소한 11만 원까지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130만 원을 돌파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IT 대형주의 강세 효과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주식을 살 때는 단순하게 막연한 기대감으로 얼마까지 오르겠지 하고 사는 것보다는 항상 전략적으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몇 %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주가 차익 거래에 대한 트레이드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관련주에 대해서는 누차 드릴 말씀이 LG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9만 원 밑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LG전자 본연의 색깔보다는 오히려 자회사라든지 관계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흐름인데 오늘도 지금 한 2.5% 상승의 기염을 토하는 것은 3월 초순 같은 경우는 지금 뉴 아이패드에서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탈락됐다. 삼성전자의 패널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내렸었는데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프닝으로 보실 게 아니고요. 대형 회사 같은 거, 시가총액 덩어리가 큰 회사들은 글로벌 여러 가지 밴드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는 그 시장이 좀 뿌려지긴 합니다. 뉴 아이패드의 어떤 그 제품 출시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항상 지나놓고 보면 또 하나 그걸 커버하는 영향이 많습니다. 어저께 대표적으로 건설주 같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은 저는 늘 공격적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약간 주식 저축 개념으로 이 주식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저축이라는 거는 주식을 우리가 보통 회사는 괜찮은데 성장세 있는 회사를 월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좀 접하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동일한 개념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실적 전망치를 보면 현대차가 사실 저평가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시장 대비해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주가라는 건 사실 현재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도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최근 4개월 동안 계속 21만 원, 23만 원 밴드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요 안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21만 원에 사서 23만 원 파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물량 조절만 권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종목 봐주셨고요. 이성기 팀장님은 업종별로 어떻게 전략 짜십니까? 네, 어제 그 애플 그 배당 관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애플이 그 배당을 한 17년 만에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배당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벌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주식의 매도 신호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투자처를 못 찾은 겁니다. 그만큼 시장 지배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 성장 동력을 신성장 동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투자처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말 그대로 투자자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보통 이제 배당 정책을 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IT주들에 대한 매도 신호라고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런 어떤 여파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내려오거나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 보게 되면 부품주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PR이 높은 상태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들은 꼭 실적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IT 부품주들은 약간은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애플의 그 배당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그 정유화학 업종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정제 마진 폭이 좀 이렇게 축소되는 측면들은 다시 한번 축소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재고들을 이미 충분히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재고들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유가 부분은 계속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휘발유나 디젤 가격은 못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솔린이나 이런 디젤 부분에서 전체적인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점들을 올리게 되면 역시나 전제 마진폭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다시 한번 회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에너지 섹터들 정유화학주들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국내 경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소비는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 소득보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게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움츠러드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이 언제 정확히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동차 업종을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FTA와 관련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의 이슈에 주가가 눌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도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고요. 물류 이동이 많아졌을 때는 역시나 그런 운송 장비들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동차 업종들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여서 자동차는 이제 살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던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화 약세가 되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사면 안 되죠. 예.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IT도 사면 안 되고 다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기업이 이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사실상 그 화폐 가치는 그렇게 크게 여파는 장기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성기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하창봉 팀장님께 종목 여쭤보죠. 어떤 종목 사볼까요?
예, 종목 막상 고르려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상입니다. 대상. 우리가 대상 웰라이프 하면 대상 많이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이죠. 사실 대상이라는 종목을 갖고 오면은 대부분 이제 이 주식은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싸다는 표현은 못 하겠고요. 그만큼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정권사 보고서를 보면 항상 대상의 주가는 저평가 이야기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안정적 성장이라는 건 사실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2008년도 한 400억, 한 2009년도 한 550억, 매년 한 이렇게 3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음식료 업종 자체가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팔다 보니까 마진율은 높지 않습니다. 한 6에서 7%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좀 성장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웃는 말로 뭐 웃기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투애니원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대상에서 팔고 있는 마시는 홍초 같은 거든가 또 히트를 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공교인이 들려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밍적으로 오늘 가져온 거는 사실 한 주간 한 2주 정도 보면서 한 글쎄 10% 수익률을 좀 노리는 관심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 연초 16,450 갔다가 약간 조정을 보였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을 보였다는 거 일봉적인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겠고 약간 제가 주봉 그림을 꺼놨는데 좀 크게 보시면 작년 8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14,000원이 중간 라인이었고 최근 한 2주 연속 조금 반등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수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접근하진 않습니다만은 한번 레이스가 걸렸다는 것은 매기가 붙으면 추가 상승한 여력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15,000원 밑에서 매수한다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는 글쎄요 저는 뭐 사실 한 10% 정도만 생각합니다. 17,000원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대상 하창봉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성규 팀장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삼성 테크인입니다. 예. 삼성 테크인은 아마 많이들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최근에 일단 삼성 테크인이 올라가는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실 사업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털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적자폭을 확대를 시켰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공기 압축기라고 그래서 이런 우리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조선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건설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기 압축기라는 게 이게 무조건 그런 쪽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에너지 설비 쪽에는 공기 압축기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건설이라든지 조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쓰는 업체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삼성 테크인 제품들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역시나 부실 부분들 털어내고 수익성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적자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업종들이 기업 내에 그런 어떤 산업군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털어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최악의 실적 부분들을 이제 버텨내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거의 조정 없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이 좀 실적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고점에서 조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일단 고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대략적으로 일시적 조정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63,000원 선인데요. 10% 조정인데 그게 박스권 돌파한 부분과 공교롭게도 좀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그 부분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85,000원 선 제시해 드리니까 일단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목표 주가도 높고 손절가도 낮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팔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분할 매수 측면에서도 괜찮고요. 근데 혹시나 모르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또 급락의 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성규 팀장님, 삼성테크인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투자 손절병법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이달 31일에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 매일같이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요. 3월 31일 오후 2시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또 투자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정보 얻어가시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절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